안녕하십니까. 기업체 그 직무 적성 검사 언어 영역 파트 무료 특강을 맡게 된 최재만 선생입니다. 일단 그 기업체의 유형을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의미의 관계,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단순하게 이제 의미라고 하는 측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 파트로 좀 확장이 돼서 이제 뭐 고유어라든지, 그 다음에 한자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용어구인 한자 성어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어휘를 좀 폭넓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독해라고 하는 부분, 요 독해 파트가 있는데, 독해 파트는 이제 뭐 유형별로 몇 개 정도 나눠서 잡아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이제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속어를 통한 문장의 연결, 그 다음에 이제 독해 파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주제, 제목 잡기,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하고 이제 개괄적인 정보, 요런 거 이제 정보에 확인하는 문제, 비판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 직무적성 파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제 언어 능력을 체크하게 되는데, 일단 1, 2단원 요 1, 2챕터가 사실은 분량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낯선 어휘들이 있고, 그다음 낯선 한자 성어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좀 외워줘야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 독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뭐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모국어에 대한 읽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이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런 걸 이제 몇 번 훈련을 해보면서 익혀나가면 요게 이제 직무적성 검사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운 부분, 뭐 심각하게 뭐 이해하고 심각하게 적용하고 또 심각하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다양한 자료들 살펴보면서 익혀나가면 크게 무리 없이 시험에 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유의어, 반의어, 즉 이제 의미의 관계 부분부터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유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의어를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동의어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동의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다라고 하면,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의미를, 어휘를 교체해서 사용해도 의미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죽음, 그 다음에 사망, 이런 단어가 있으면 실제로 실현되는 환경은 좀 다르죠. 이건 이건 동사로 사용하고 명사로 사용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사망했다, 똑같은 의미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언어 환경에서 동의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같은 단어가 있을 때, 같은 의미가 있을 때 다른 단어들을 만들 이유가 없죠. 조금의 의미 차이, 조금의 어감의 차이, 조금의 느낌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단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교체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조금 있으면, 그런데 같은 의미일 때, 요때는 우리가 유의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의미가 어느 정도 같기는 합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같다라고 하지만 교체했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교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죽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 유의어입니다. 의미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죽다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 높은 사람한테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이런 단어 사용해야 되지? 즉, 요 단어와 요 단어가 어떤 문장 환경에 따라서 교체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때 우리가 이거를 유의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동의어보다는 유의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의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반의어 그랬는데, 이거 그냥 반대되는 의미, 즉 대립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서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나눠지는데 몇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보관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단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단어도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내, 그 다음에 남편, 요 단어가 있는데 반의관계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없으면 이 단어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내라는 단어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서로 두 개가 밀접하게 묶여 있을 때 혹은 밀접하게 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상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대관계 보면 육지라는 단어하고 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반이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밀접하게 묶여 있거나 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육지가 없다고 해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바다가 없다고 해서 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냥 육지만 있는 것도 있고 바다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달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럴 땐 육지만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반의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상대관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관계입니다. 요거랑 네 번째 모순관계는 좀 묶어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반대관계, 모순관계 마찬가지 반의관계지만 이 중간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항, 중간값이라는 게 있으면 반대관계, 없으면 모순관계. 자, 남, 그 다음엔 여. 이거 반의관계죠? 반의관계. 하지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자, 예를 들어 반대관계 흑백 보면 요거 역시 반대관계, 반의관계이긴 하지만 이 중간에 중간값 많죠? 빨간색, 노란색, 회색 등등등. 자, 이렇게 중간값이 존재하면 반대관계. 중간값이 없으면 모순관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하고 역시